안녕하세요. 방구석조 종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하는 행동이나 기본 정부 방향 자체가 완전 반대죠. 놀랍게도 전투기 취향에서도 두 대통령이 완전히 다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F-35B를 몰아붙인 반면 윤석열 현 대통령은 F-35A의 추가 구매를 확정시켰습니다. 쉽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F-35B를 20대 사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싸그리 무시하고 F-35B가 아닌 F-35A의 추가 구매를 확정한 건데요. 도대체 왜 전투기에서조차 두 대통령이 다른지 오늘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러크 KDU님, 정용원님, 포기하지마님, TJD526님, 송우진님, JJB 포인트님, 민규정님, 향리님, 제시카제이님, 크루징 열티튜드님, 오이왕자님, 뚝딱이님, 굴렁님, 영감님, 족제비님 감사합니다. 우선 그럼 F-35 시리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F-35 라이트닝 2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키드 마틴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한 기종입니다. 미군이 F-22 랩터가 있음에도 F-35를 개발한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 F-22 랩터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한 대당 가격이 한 2천억 원 정도이고 운영 유지비까지 생각한다면 약 3,700억 원 정도입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미군에서도 현재 190여 대만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연하게도 많이 생산해야 가격이 좀 떨어질 텐데 F-22는 지구상에서 최고 성능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F-22 랩터의 수출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F-22 랩터가 워낙 고성능의 첨단 기술이 전부 다 때려박혀 있기 때문에 이 기종이 수출된다면 본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이 F-22는 외계인이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쓸 이유가 없다고 하죠. 당연히 수출이 안 되니 생산량 자체가 적고 자연스럽게 이런 천문학적 생산 비용이 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이 높은 비용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F-22 랩터의 퇴역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조차 이 정도 비용은 부담스럽다 이거죠. 이 F-22 랩터를 보좌하는 기종으로 개발된 전투기가 바로 F-35입니다. 이 F-35 역시 F-22 랩터처럼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종이고 F-22 랩터 다음으로 지구 최강의 전투기죠. 물론 가격적으로도 많이 저렴합니다. 처음 F-35가 나왔을 때만 해도 한 1,700억 원 정도로 F-22의 절반 정도까지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로 수출을 시작하고 막 찍어내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현재 가격은 1,000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물론 협상 내용에 따라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F-22보다 F-35가 3분의 1까지 가격이 저렴해 약 900억 원 한다고 하네요. 가격도 저렴한데 스텔스에다가 현존하는 최강 전투기를 가질 수 있다? 개꿀이죠. 지구에서 한따까리 하는 국가들은 전부 수입해서 실전 배치까지 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일본, 호주, 이탈리아, 캐나다 너도 나도 샀고 우리나라 역시 40대를 이미 실전 배치까지 했고 20대를 추가로 더 들여온다고 확정지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취향 차이가 딱 드러나는데요. 우선 시간 순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F-35의 종류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F-35는 A, B, C로 나눠져 있습니다. F-35A는 일반적인 F-35의 대표 기종을 말하고 F-35B는 특이하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입니다. 수직 이착륙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항공모함에서 띄우기 위함인데요. 일반적으로 전투기를 띄우려면 긴 활주로가 필요한데 항공모함에서는 활주로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F-35A를 띄우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F-35B 기종의 경우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직으로 이착륙이 되기 때문인데요. 거의 외계인도 이 정도면 혀를 내두르고 갈 정도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F-35C는 뭐냐? 역시 항공모함에서 띄우는 기종인데 항공모함에서 사출기, 그러니까 캐터펄트로 띄우는 기종입니다. 캐터펄트라는 건 마치 새총처럼 전투기를 빠른 속도로 공중으로 쏴주는 장치이고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캐터펄트 기술이 없기도 하고 캐터펄트가 설치되는 대형 항공모함이 계획에 없기 때문에 논의 대상은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F-35A를 우선 20대, 20대 해서 총 40대를 들여오기로 결정을 지었고 그 뒤에 추가로 또 20대 계약을 F-35A를 하려고 했는데 잠시 계약을 멈춥니다. 왜냐? F-35A가 아니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20대에 들여오겠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이때 공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F-35A 40대를 확정 짓고 나서 북한이 개난리를 쳤거든요. 사실 북한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고성능 전투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공군과 북한의 공군이 잽이 안 되는데 F-35까지 들여온다니 북한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수준이거든요. 사실 F-35 한 5대만 있어도 한 3대만 있어도 북한은 정말 괴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F-35를 40대 들여봤으니 북한에서는 눈이 돌아버리죠. 실제로 F-35A 출고식도 굉장히 조용하게 진행한 게 북한 눈치를 봐서 아니냐고 말이 많았었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F-35B를 들여오네 마네 하면서 전투기 들여오는 걸 잠시 중단한 게 북한 눈치를 보면서 전투기 도입을 일부러 시간 끄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분위기 아시죠?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가 항공모함을 띄우는 것이었거든요. 당연히 항공모함을 띄우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투기도 같이 들여와야 하는데 항공모함에서 띄우는 전투기가 뭐가 있냐 보니까 F-35B가 딱인 거였죠. 애초에 F-35A는 항공모함에서 띄울 수 없는 기종이고 F-35C는 항공모함에 캐터펄트가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띄우려는 항공모함은 일반적인 항공모함보다는 작은 경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캐터펄트 자체가 설치가 안 되니 남은 선택지는 F-35B가 딱인 거죠. 아니 그럼 들여오면 되지 않냐 하실 텐데 이게 논란이 진짜 정말 너무 많았어요. 핵심 논란은 비용 문제, 효용성 문제, 주변 국가 문제인데요. 우선 돈은 사실 큰 문제 없어요. 어차피 우리나라 이미 국방비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고 있고 요즘처럼 갑자기 다시 냉전 시대 마냥 군비를 엄청 쓰는 분위기에서는 우리나라도 더 쓸 수야 있는 건데 문제는 효용성과 주변 국가 문제거든요. 우선 문재인 정부가 F-35B를 들여오는 목적이 우리나라의 경항공모함을 띄우기 위해서입니다. 자주국방하려면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항공모함을 하나 띄워야 하고 그러려면 F-35A가 아니라 F-35B를 20대 사오자, 이 논리입니다. 근데 이게 또 공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우리나라의 경항공모함을 왜 띄우는 건지 이유가 애매하다는 이유로요. 자주국방 이런 거 명목상은 좋은데 경항공모함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나라는 이미 국토 자체가 굉장히 작고 F-35A만 해도 전투 행동 반경이 1240km인데 그럼 땅끝 해남에서부터 저 북한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항공모함을 가져야 하나? 전투 행동 반경이란 건 편도가 아니라 가서 작전하고 돌아오는 게 1240km라는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F-35A가 우리나라에서 떠서 북한 다 커버한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 작은 국토에만 공항만 15개이고 거기다가 비행장까지 합치면 여기저기가 이미 활주로인데 굳이 항공모함을 짓는다? 왜? 그리고 F-35B는 수직이 착륙 장치를 비행기에 넣다 보니 F-35A에 비해서 폭탄이나 기름도 많이 못 싣고 성능 자체도 좀 딸리고 비싸기는 또 거의 1.5배는 비싼데 굳이 경항공모함을 띄우고 거기에 F-35B를 넣는다? 굳이? 또 중요한 건 우리나라 지금 일본이랑 중국이랑 싸우고 있어? 우리나라 전쟁하는 상대는 오직 북한인데 항공모함을 띄워서 굳이 중국이랑 일본을 자극할 필요가 있나? 일본이야 전쟁하면 태평양에서 전투기를 운영하니까 항공모함 필요한 거 인정. 중국은 애초에 엄청나게 넓은 국토가 바다에 인접해 있으니까 인정하는데 우리나라가 굳이 항공모함 띄울 필요가 있어? 이런 논리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F-35A가 아니라 F-35B를 사온다는 건 애초에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경항공모함을 띄운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졌고 이걸로 공격을 무지막지하게 받았습니다. 눈앞에 북한은 눈치 보고 일본이나 중국만 적대국으로 본다는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2022년 3월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윤석열 대통령 성격 시원시원하죠. 정식 취임을 하기도 전인 당선인 신분으로 북한의 엄중 경고부터 시작합니다. 도발하면 국물도 없다부터 시작해서 아예 연평해전 천안함을 직접적으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딱 잘라 말하며 시작합니다. 동시에 전 정권에서 거의 작살난 한일 관계도 회복하려는 의지를 많이 보이기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 뒤인 7월 항공모함용 F-35B가 아닌 원래 도입하려 했었던 F-35A의 추가 구매 20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F-35A 40대에 20대를 추가로 들여와 총 60대를 운영하게 되었죠. 물론 추가로 더 들여올 가능성도 있고요. 동시에 2023년도 국방 예산안에서 경항공모함 사업비는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항공모함 하지 않겠다는 말인 거죠. 쉽게 말해 단시간에 북한 조지는 거에 집중하고 최대한 빠르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이랑 전쟁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항공모함이 있을 필요도 없고요. 다들 이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북한 몰빵이다라는 평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 아예 콕 집어서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 가량 도입은 자멸을 부르는 어리석은 군사적 망동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북한 몰빵 전투기를 사온다는데 무섭긴 하겠죠. 사실 F-35A와 F-35B 도입은 정말 며칠 밤을 새더라도 다 하지 못할 만큼 할 이야기도 많고 고려할 점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투기 도입에 대통령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만은 명백
명백한 사실이죠. 경항공모함 도입과 주변국들까지 고려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뭐 일단 그런 거보다 북한부터 제대로 조지자는 윤석열 대통령, 둘 다 틀린 말은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정말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었고 저 역시 방구석 전문가일 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족한 점은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